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난주에 제의해 주신 인천 십정동 부부 살인사건 들고 미제사건 심령 파일 BJ 수임별곡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건 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사건 파일 나레이션 해드리는 동안 또 다른 어느 분이 오신다면 반갑게 인사들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건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은 2006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에서 당시 나이 56세 김씨와 당시 나이 53세 부인 임씨가 피살된 채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전신을 칼로 난자당한 채 살해를 당했으며 현장에서는 적금 통장이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되었으나 더 이상 범인을 잡지 못하고 2020년 현재까지 14년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게 된 케이스입니다. 2006년 11월 16일 그날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던 날이었는데요. 그날 오전 7시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어느 주택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피살자는 그 집 집주인 김씨 부부였고요. 최초 발견자는 1층에 사는 당시 나이 49세의 세입자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세입자의 신고를 듣고 급히 출동해 살펴본 현장은 상상 이상으로 매우 참혹했다고 합니다. 남편 김씨는 무려 8군데 자창이 발견되었고요. 아내 임씨는 37군데 칼에 찔린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 옆에는 피 묻은 일회용 비옷이 놓여 있었고요. 외국 제품으로 추정되는 신발 자국도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김씨 부부를 최초로 발견한 세입자는 그날 새벽 2층에서 전화벨 소리와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려 아침에 올라가 보니 김씨 부부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 안의 서랍은 열린 채로 누군가가 뒤진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폐물과 현금은 모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요. 없어진 것은 딸랑 부엌 찬장에 있던 1억 원의 적금 통장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적금을 부은 사람의 동의가 없고 비밀번호를 모르면 전혀 건드릴 수 없는 적금 통장을 범인은 왜 가져간 것일까요? 숨진 김씨는 건축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의 부인 임씨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그녀는 거액의 빚도 없었으며 이웃과의 사이도 원만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를 살해한 범인은 현관문을 따로 따고 들어오지 않았고 담을 넘은 흔적도 없었고요. 이 부부가 그렇다면 문을 열어줬고 범인은 태연하게 걸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를 보아 범인은 피의자와 면식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경찰은 김씨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용의자를 찾아내지 못한 채 그렇게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다고 합니다. 발음이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 점 양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장에 의문점이 좀 많이 남아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현장에 대한 의문점은 뭐니뭐니 해도 피 묻은 비옷. 범행 현장에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피 묻은 비옷만이 남겨져 있었고요. 사건 당일엔 비나 눈이 내리지 않았으므로 범인이 옷에 피가 튀는 걸 막기 위해 입은 것으로 보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옷만 덜렁 남겨놓고 간 것은 의문이다. 이 비옷을 덜렁 남겨놓고 간 건 굉장히 큰 열쇠다. 이 사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건 김씨 부부에게서 전혀 저항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범인이 칼로 공격을 했다면 최소한 손을 이렇게 휘둘러서라도 방어하기 마련인데 김씨 부부에게선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를 수십 차례나 공격한 것으로 보아 원한 관계에 있는 자이며 저항은이 없는 것으로 보아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김씨 자녀들도 처음에는 용의선상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한 가지는 바로 족적입니다. 족적. 범인은 현장에 머리카락 하나, 지문 하나 남겨놓지 않았는데 족적만은 그대로 남겨놓고 떠났죠. 치밀하고 대담한 범죄를 계획했으면서 피 묻은 우의와 족적을 그대로 남겨놓고 사라진 것 또한 의문점 중에 하나이고요. 이것 또한 이 사건의 큰 열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사라진 물건인데요. 경찰은 김씨 부부가 살해된 뒤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형사 무려 60여 명을 투입해 단순 강도와 원한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김씨의 집은 부평구 십정동에서 골목을 한참 따라 올라가서 다세대의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으로 이곳은 인천에서도 낙후된 곳이라고 합니다. 숨진 김씨는 1층 절반은 건축 설비업체에게 나머지 절반은 방앗간에 세를 줬다고 알려져 있고요. 1층 두 세입자는 남매지간이라고 합니다. 김씨 부부는 2층 집에서 당시 살았는데요. 슬하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은 의대생이고 차남은 수의대생이며 이 두 아들은 같이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씨 부부는 돈을 벌어 두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강도의 소행이라면 서랍장을 뒤졌을 때 폐물과 현금이 보였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달아나야 정상인데 정작 없어진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범인 입장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적금 통장, 그리고 무슨 사업 장부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1억 원짜리 적금 통장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갔대요. 이로 인해서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김씨 부부의 모든 계좌와 가입한 보험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돈을 빼간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원한 관계에도 무게를 초창기에 두었었고요. 없어진 것은 통장과 함께 김씨의 사업 장부도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 경찰은 가족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모두 알리바이가 입증되면서 혐의를 벗었다고 합니다. 이어 김씨와 사업관계에 있던 사람 등 주변인들에 대해 수사를 벌였는데 특히 37차례나 찔린 임씨 주변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원한관계나 채무관계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1층 세입자는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김씨는 이웃들과 잘 어울렸고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이었다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임씨는 생활력이 또한 매우 강했다라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당시의 현황을 보면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 집은 아직도 팔리지 않고 그대로 비어 있다고 합니다.
1층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들 말에 따르면 2층 집주인은 10년째 비어있지만 2층 주인집이 10년째 비어있지만 차남이 작은 아들이 매주 한 번씩 들려서 거실과 부엌만 한 번씩 사용하고 부모님의 유품이 있는 안방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고 합니다. 용의자로 의심받았던 인물들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 수사는 그렇게 종결이 됐는데요. 경찰이 김씨 부부 사건으로 조사한 인원은 약 1,5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본래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6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인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에 돌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을 발족해서 인천 지역 12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으며 이덕복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 팀장은 십정동 부부 살해 사건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고 훔쳐간 통장도 인출하지 않는 등 미스터리한 사건이라며 당시 수사 기록 검토와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 등에 대해 다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건 나레이션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매우 이상하던데. 보통은 누군가가 칼로, 예리한 칼로 사람을 공격을 한다면 남자가 더 많이 찔리겠죠? 왜 근육이나 완력도 남자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남자가 더 많이 찔려야 정상인데 남자는 8군데의 자창에 부인 되시는 분은 무려 37군데를 찔렸다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여자는 칼 몇 번 찔리면 힘 못 써. 근데도 불구하고 왜? 남자는 8차례만 찔렀는데 왜 아내는 37번이나 찔른 건지. 범행 당시에 피가 튀어서 옷에 묻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옷을 입고 갔는데 그 비옷을 벗어놓고 갔다. 그 비옷을 벗어놓고 간 거는 집이 멀거나 혹은 아주 가깝거나. 그 다음 족적. 외국 제품으로 분류되는 이 신발을 신었다고 하는데 이 외국 제품이 중국산인지 동남아 뭐 아시아권 상품인 건지 아니면은 뭐 미국이나 유럽의 비싼 상품인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메이드 인 차이나인 상품이라면 생각이 여기서 또 바뀌죠. 그리고 왜? 뭐하러? 굳이 따지자면 현금도 있고 폐물도 있는데 통장과 사업 장부를 왜가 너무 많은 사건 중에 하나더라고요. 보통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보통 뭐 틀리더라도 뭐 이랬겠구나,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나 가정이 나오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왜가 너무 많더라고, 왜가. 그래서 OX 퀴즈를 연상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 사건을 정리를 해서 제가 읽어드리고, 저도 방송 전에 몇 번을 읽어봤는데 정말 모르겠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매우 껄쩍지근한 거는, 왜 여자인 남편은 8번을 찔렀는데 아내는 37번을 찔렀을까? 저는 그 점이 매우 좀 찜찜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 집중을 해볼 건데, 제가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남삼촌 타자 좀 자제해 주시고요. 찹쌀아, 거기 거실 불 좀 잠깐 꺼줘. 자, 지금부터 집중을 잠시 좀 해볼 건데요.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면을 사진처럼 착착착착착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머리가 너무 일단 좀, 머리를 걷어 차인 건가?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프고, 제가 들은 답은 하나, 제가 본 모습도 하나. 제가 들은 답은 돈 문제. 돈은 나갔는데 나간 돈이 맞네 안 맞네 이 문제로 옥신각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게 줬는데 받은 쪽에서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항의를 좀 했었나 봐요. 그래서 금전 때문에 매우 조금 언쟁이 있었고 시달렸고 서로 의견이 대립됐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망하신 김 씨보다는 좀 어린, 당시 사망하신 분보다는 나이대가 조금 더 어린 40 후반? 40 후반 이쯤으로 보여요. 근데 뿔테 안경을 쓰고 머리에 이 뭐지 그 모자가 달린 잠바를 입었는데, 그 위에다가 캡모자를 썼어. 캡모자를. 그리고 뿔테 안경을 쓰고 가죽 장갑을 끼고 나가면서 문을 밀고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는 장면을 본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간 장면을 봤는데, 이렇게 돌아서는 그 모습이 캡모자를 썼고요. 캡모자가 조금 너무 그 환경 자체가 좀 어둡게 보였어요. 그래서 캡모자가 이게 네이비 색깔인지 블랙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막 화려한 무늬가 있는 그런 모자도 아니야. 그냥 흔한 싸구려 그런 캡모자. 그 다음에 가죽 장갑을 꼈어. 가죽 장갑을 끼고 패딩 잠바 같은 거를 입었어. 모자가 있는 패딩 잠바 같은 거를 입었어.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범행을 저질렀겠지. 그리고 칼은 가지고 갔어요. 들고 갔어. 근데 통장이랑 장부랑 이 병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 그 셈에 대한 집착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가져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40대 후반, 뿔테 안경, 캡모자,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예상을 전혀 못했었나봐. 굉장히 놀라고 소스라치고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가 몸으로 막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런 돈 문제가 부부 두 분 다 연루가 돼서 맞네 안 맞네 언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들은 답은 돈 문제로 그랬다. 들은 답이 그거예요. 돈 문제로 그랬다. 두 번째는 그 문을 밀고 나가기 전에 돌아본 그 남자의 모습. 뿔테 안경을 마른 체형이에요. 얼굴이 갸름하고 마른 얼굴이에요. 광대뼈가 볼록 있을 정도로 마른 얼굴이에요. 마른 얼굴. 눈은 쌍꺼풀 주고 굉장히 동그랗고 큰 그런 눈이고 입술은 조금 얇고 보이는 얼굴은 거기까지가 다였어요. 캡모자를 쓰고 가죽장갑을 끼고 그렇게 유유히 현장을 떠나는 모습만 봤거든요. 어떤 돈이길래 얼마의 오차가 있었길래 얼마의 오차가 있으면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 돌아보는 표정이 정말 아무 감정의 동요가 없는 그런 뭔가 내가 할 걸 했다는 그런 표정? 악독한 인상 전혀 아니에요. 착하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다니까? 인상이 악독하게 안 생겼어요. 좀 마른 인상이 말라서 그렇지 착하게 생겼어요. 눈도 동그래가지고 쌍꺼풀 지고. 근데 눈이 정말 나빠서 안경을 낀 건지 눈이 안 나쁜데 범죄 때문에 안경을 낀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뿔테 안경을 꼈어요. 아무튼 제법 뿔테 안경이 좀 크다고 봐야지. 왜냐면 돋보기처럼 얇은 거면 내가 쌍꺼풀을 못 볼 텐데 쌍꺼풀이 보였으니까. 오룡별곡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수사에 한 점 도움이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들여다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본 저의 영안으로 본 이 내용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음을 십정동 사건을 들여다봤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집을 처음 간 거는 아닌 것 같아. 처음 간 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처음 간 거는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을 빈체로님께서 제의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 사건 여기까지 면식범이에요. 면식범. 잊어버릴 뻔했다. 면식범.
처음 오는 집이 아니야. 면식범이에요, 면식범. 부부가 다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사이예요. 다 알고 있는 사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나이대가 40대 후반이라는 거. 50이 넘지는 않았어. 젊어요. 그래서 십정동 부부 살인 사건은 딱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